그렇다면 진짜로 공익채권이 인정이 돼서 그 100%를 모두 받아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 채권의 한 2천, 3천 정도밖에 못 받을 뿐이었는데 돈을 받는 것까지 성공을 해서 2억 좀 넘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채무탈출 넘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바로 법인회생에서 채권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인회생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영상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채권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채권자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채권자분들은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대부분 포기를 하세요. 아, 이건 어차피 못 받는 돈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포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회생과 법인 파산에서 채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네. 굉장히 절차적으로 잘 보장이 되어 있고 오. 또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거친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기회,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회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호사가 선임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채권자가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채권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채권 신고가 있습니다.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를 법원을 상대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고가 되어야만 법원이 인지를 하니까 네. 앞으로 절차 진행에 있어가지고 누락되거나 혹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절차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채권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신고된 걸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봤었을 때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채권 조사라는 걸 통해서 이게 정말 진짜인 채권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들을 하고 또 만약에 허위의 채권 또는 다툼이 있는 채권 뭐 이런 경우에는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네. 또 확정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남들보다 내가 먼저 빨리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저한테만 빚진 게 아닐 텐데. 그렇다면 혹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먼저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다 동등하게 취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몇몇 이제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익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떠한 회생 절차든 파산 절차든 어떠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권리 만족을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내가 먼저 받기 위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분석이죠. 네. 공익채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럼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채권은 뭐예요?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주로 뭐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로는 누가 보더라도 꼭 줘야 되는 채권. 어떤 게 있죠, 그런 게? 일단 가장 크게는 이제 근로자의 임금이 있겠죠.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네네. 어떠한 한 가정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은 누가 보더라도 내야 되지. 내야 되죠. 또 그 다음에는 법인 회생 절차에서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적인 비용이 있거든요. 네네. 주로 보면은 이제 개시 결정 이후에 뭐 임대료 그리고 뭐 관리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물건을 사야 이 법인이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물품 구입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전체를 돌려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러 가면 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십니까? 그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도 최근에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혹은 채권의 일부만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변호사님들도 잘 알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좀 특수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은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의 권리가 좀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들의 충분한 법적 조력이 또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매력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공익채권이죠. 공익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익채권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 맞아요. 법률적 검토, 네. 이렇게 돼서 내가 공익채권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면은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이 공익채권이라는 것도 잘 모를 것 같고 그게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서 법률 조언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채무자 회사의 이제 임직원 이슈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경우, 혹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미리 빼돌린다든지 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도산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만약에 파악이 됐고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 보이면 도산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권자들의 액션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임직원 내지는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공익채권인 것 같아요 하고 법원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무조건적인 100%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또 소송을 하고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공익채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채무자 회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채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타 다른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동안 정지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네네. 그런데 공익채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 수시로 언제든 받을 수 있다라고 법률상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채무자 회사가 공익채권으로서 인정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 공익채권이니까 드릴게요 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없다고, 너무나 회사에는 치명적일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네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법원 입장에서는 공익채권입니다라고 하면 판단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식의 절차를 통해서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 절차가 있거든요. 이것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절차를 생략을 하고 채권자에게 이게 공익채권입니다, 압니다, 뭐 구두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편을 들어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법원 입장에서는 항상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이제 법적인 정의 내지는 형평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신고했다고 이거니까 줘, 안 줘,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공익채권인지 아닌지 법률상 규정은 있어도 그게 각 채권의 성질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라는 건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내가 임의로 생각해서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인정도 안 해줄 뻔들어 또 그거를 소송을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똑같이 마찬가지 결과죠. 네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도 똑같이 법원은 가운데서 보거든요. 나는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는데 채무자는 그거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채무자의 말이 더 일리가 있으면 그냥 회생채권이 돼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또 반사적으로 당합니다. 혹시 이 현상을 보시고 막연히 제가 공익채권자라고 그럼 내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지 했다가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익채권이라고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공익채권이니까 소송으로 가야지 해서 소송을 가버리면 소송에서 기각되고 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되면 엄밀하게 따지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부인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인정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회생채권으로도 못 받고 공익채권으로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와, 함부로 그냥 나 이거 공익채권이야 하고 신고를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네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혼자 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소송에 어떻게든 이겼다고 하더라도 네. 그 돈을 받는 과정에 회사가 이미 회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통상적인 지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법적 조치만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또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또 받아야 싸워야 됩니다. 돼요? 또 소송하고?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영업 비밀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으니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네,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변호사님이 영업 비밀이다. 여러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그 방법을 이끌어내주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공익채권이 인정이 돼서 빚이 뭐 100% 중에서 그 100%를 모두 받아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성공했던 사례는 원래라고 치면 회생 채권으로 인정이 될 뻔했어요. 그러면은 대략 변제율을 생각하면 한 전체 채권의 한 2천, 3천 정도밖에 못 받을 분이었는데 소송 결과 이제 최대한 잘 나오고 돈을 받는 것까지 성공을 해서 2억 좀 넘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였어요? 한 2, 3천 정도였어요. 변호사님을 안 만났다면 2, 3천을 받는 거였는데 변호사님을 만나서 2억 3천 정도 받았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2억을 더 받은 거네요? 그렇죠. 오, 대단하신데요? 거기서 뭐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리드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분께서 처음에 사실 저에게 방문을 하셨을 때도 여러 군데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법무법인 로펌을 통해 가서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상담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결론이 사실 이건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네.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 보였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소송을 통해서 전액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리를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한번 저도 원래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번 소송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의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송을 제일 처음에 이제 법원에 신고를 했었을 때 당연하게도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회생 채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툼이 소송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법원과도 소통을 하고 채무자 회사에 그런 반박 자료도 내고 결국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어필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하고 했던 거에 대한 방어, 그리고 각종 판례라든가 이런 걸 리서치를 통해서 또 방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일반적인 분야는 아니니까요. 이 회생 파산 분야가.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몰라도 이제 회생 파산을 좀 많이 해본 변호사들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아마 변론기를 한 번 열고 그냥 승소했습니다. 한 번이요? 예, 그래서 소장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예상 반박까지 싹 다 정리해가지고 너무 당연하니까 종결하고 판결해달라. 와. 그래서 한 번 열고 전부 승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독님이 CG로 좀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고 제가 꼭 변호사가 선임하면 좋겠죠. 꼭까지입니까?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게 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쪽으로. 그쵸. 그래서 여러 판례들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판례도 알고 그다음에 실무례 이런 것도 또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설득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약간은 좀 저쪽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크게 다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채무자도 설득해버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법인 회생에서 채권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